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2. 거짓말일까? 행복한 브레인. 눈을 자주 피하는 사람의 진짜 심리. 눈을 피한다고 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 불안의 신호일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계속 눈을 피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이죠.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피하는 행동은 거짓말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뇌의 방어 반응입니다. 1. 시선 회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대중문화와 면접 코칭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면 수상하다. 그러나 실제 심리학 뇌과학 연구에서는 시선 회피와 거짓말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자주 피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 눈을 마주친다는 것의 뇌과학적 의미. 눈 맞춤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 눈 맞춤은 강력한 사회적 자극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뇌에서는 다음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편도체. 위협인가 안전인가? 전두엽.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사회적 평가 회로.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는가? 특히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눈 맞춤은 친밀함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즉,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나를 그대로 보세요라는 요청과 같고 일부 뇌에게는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3. 눈을 자주 피하는 대표적인 심리 상태 4가지. 불안과 긴장 상태.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 평가받는 상황, 권위 있는 사람과의 대화. 이때 눈을 피하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인지 부하 상태 생각 과부하. 눈을 마주치면 뇌는 외부 정보인 표정, 반응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떠올리거나 논리를 구성하거나 감정을 정리해야 할 때 뇌는 선택을 합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부 처리에 집중. 그래서 시선을 피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집중 전략입니다. 관계적 위축 경험. 과거에 자주 혼났던 경험. 말하면 평가받았던 환경. 권위적 관계에서의 상처.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일수록 눈 맞춤을 위험 신호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시선 회피는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생존 전략입니다. 문화적 성격적 요인. 모든 문화가 눈 맞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장자 앞에서의 시선 회피. 내향적 성향. 과잉 공감형 성격. 이들에게 눈 맞춤은 무례하거나 과도한 친밀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시선 회피와 거짓말의 결정적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선 회피는 방어이고 거짓말은 전략입니다. 불안은 안전을 주면 풀리지만 계산은 안전을 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시선의 움직임 방식입니다. 시선 회피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마주쳤다가 피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불안이나 사고 처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패턴입니다. 반면 거짓말을 할 때의 시선은 오히려 과도하게 유지되거나 의도적으로 계산된 타이밍에 맞춰 사용됩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 정직해 보이려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몸 전체의 긴장 방향입니다. 시선 회피 상태에서는 어깨가 말리고 목이나 쇄골을 만지는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축과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반대로 거짓말 상황에서는 몸이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신호를 줄이기 위해 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차이는 말의 속도와 표현 방식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말이 조심스럽고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간에 멈칫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때는 오히려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설명이 길어집니다. 상대의 의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언어 전략이 작동합니다. 네 번째 차이는 감정의 방향성입니다. 시선 회피의 핵심 감정은 불안입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일까라는 자기평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거짓말의 핵심 감정은 불안보다는 계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믿을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상황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선 회피 상태의 사람은 안전 신호가 주어지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라는 말에 시선과 말이 함께 안정됩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이 편안해져도 신체 통제와 언어 조절이 지속됩니다. 긴장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관리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대화의 목적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의 목적은 관계 유지와 자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공격받지 않는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목적은 정보 조작입니다. 관계보다 결과가 우선되기 때문에 신호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선 하나만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신호를 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왜 눈을 못 봐? 당당하게 말해. 숨기는 거 있지? 이 말들은 상대의 편도체를 즉시 활성화시키고 대화를 방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 결과 정보는 줄고 관계는 닫히고 진짜 이유는 더 멀어집니다. 6.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 핵심 원칙 시선이 아니라 안전을 먼저 제공.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편하게 생각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눈 마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평가받지 않는다. 이 안전 신호가 주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자발적으로 시선을 회복합니다. 7. 교육, 상담, 코칭 현장에서의 적용 포인트. 학생이 눈을 피한다면 혼내지 말고 질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담자가 눈을 피한다면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눈을 피한다면 개인 면담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8.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선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상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상대의 눈이 아니라 대화의 안전도입니다. 눈을 마주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안전해지면 시선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불안한지 먼저 보세요. 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2. 거짓말일까?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